네, 포천시의 부의장님, 연재창 시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거 뭐 별일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 우리 최철규 기자님하고 이런 토크쇼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2월인가 잠정 중단하고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 건데 늘 이런 포맷의 방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사전 시나리오 없이, 그리고 좀 지금은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2023년 5월에 포천시를 관통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연재창 시의원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초선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지만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포천시에는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긴장 속에서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재선된 것도 이제 곧 1년이 도과하는 시점이에요. 간단하게 지난 11개월, 10개월 정도를 한번 평가를 하자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했었던 아주 중차대한 포천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땠어요? 지난 10개월. 이제 지금 5월 26일이니까 그렇죠. 작년에 선거 6월 1일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1년이 됐죠. 1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재선이 되고 나서는 뭐 한 11개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그 전과는 속도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감지하는. 네네. 그러니까 또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냐면 포천의 미래를 바꿀 만한 그런 사안들. 뭐 예를 들어서 육군단 분지 반환이라든지 오늘 이제 착수 보고에 들어왔지만 역세권 구상이라든지 또 뭐 드론 사령부라든지 또 도시가스 문제 뭐 그 밖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물론 이제 배경현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책 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약 사항들을 좀 이제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 있고 어쨌든 그 포천시를 대표하는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또 요 전 때를 생각하면은 박 시장님이 그때 시장으로 들어와서도 똑같이 속도감 있게 뭔가 본인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뭔가 준비해뒀던 것들을 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 임기가 바뀌는 1년 차에서 새롭게 수립된 그 정권이 또는 행정 수반이 새로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짧은 전대 임기에서 만들어졌었거나 기획했었던 것들이 이제 결과물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정을 왜 신뢰를 하느냐. 이거는 저는 연속성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중요한 점이죠. 행정의 연속성이 그 지자체, 지방 정부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요새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좀 그런 것들이 결여된 것들이 몇 군데 있다. 뭐 예를 들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80억을 지금 사업비를 국토부에 반납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주민과의 약속 그게 시장 그때 당시 시장이 개인적인 약속한 게 아니라 그렇죠. 포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주민과의 약속하고 그다음 우리 중앙정부와 또 광역 자치단체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요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결정권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큰 사회 흐름이 바뀐다거나 포기한다.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면 그런 중요한 상이라고 네.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시장이 약속했었던 걸 현 시장에게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 보여줘야 되는 역할도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도 있지만은 네. 사실 거기에 투자됐던 예산이라든지 기회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큰 손실이죠. 손실이죠. 네. 포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더 잘 되게끔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많은 시민들과 그 관계자들이, 준비했던 거,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까지 추진하는 거를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멈춘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낭비죠. 네. 그런 낭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네네네. 그거 이제 조목조목 한번 네네.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 소위 돌아온 토크쇼라고 해서 네. 우리 연재철 의원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육군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포천시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육군단 관련해서 드론 사령부가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한번 꺼내주시고, 네. 두 번째는 지난달 그 일동 도시가스 네. 4월 추진위원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에 네. 그 시청에서 그 발대식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이후 일동 도시가스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했는지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초미의 관심인 육군단 부지 반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랄지 결과물들이 포천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드론 사령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외교 문제로 뭐 청구서가 날아온다. 막 이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이제 청구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육군단 반환을 위해서 그 지금 현재 육군단의 기능을 하는 부대가 옮겨갈 부지, 사업비,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네. 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청구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부대항해 방식이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그 기부를 하고 네. 또 이제 저희는 뭐 양해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이런 것들을 뭐 우리만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뭐 지금 현재 시설을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용역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게 빨리 나오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계속 그쪽하고는 뭐 실무선에서는 지금 소통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 이제 드론 사령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든 정치권인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부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시민들에게 분할을 조성하냐. 그거는 시민들한테 올바르지가 않다. 그런 걸 자꾸만 불안을 조성하고, 그런 저 언론을 질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불안을 조성하게 한 장본인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육군단에 드론 사령부가 온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가 아니라고 방어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고 또 국방부 관계자, 합참 관계자를 통해서 이 부지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대응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시부항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항공단이라는 소문이 돌고 기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거기가 아니다. 어떤 집행부문은 이런 말도 했어요. 거기가 아니고 옛 육공병 여단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기자한테까지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육공병 여단에 드론사령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줘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포천이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중요한 사항을 정작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지를 않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야. 왜 당신네들 육공병여단에 드론사령부가 들어온다고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본인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답변도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했으면서. 이게 육공병여단에 드론사령부가 들어오면, 뭐, 부사관과 장교들이 뭐 한 200명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여긴 행정부대가 들어오니, 뭐, 그렇게 리스크 위험도 없고, 뭐, 고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라고 해명을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네.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 네. 이런 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발언들이죠, 사실은. 그 예하부대가 들어온다는 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사령부가 들어오는 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판단은 여기 보시는 뭐 우리 시민들께서 뭐 하시면 되겠지만 5월 16일 날 옛 육군단 부지 내에서 합참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합참 관계자들 미팅 좀 시켜달라. 드론 사령부가 과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래서 5월 16일 날 만났습니다. 네.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육공병 여단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 답변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 육군단 부지에 들어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들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냐? 안 들어온다. 15항공단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꾸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통하고 뭐 국회의원실 찾아가서 다, 답변하지 않았냐? 여기 안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 육공병 여단에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확인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강하게 여기에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진 그런 멘트로 들린다, 나는. 그리고 육공병 여단 안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한 6억 8천만 원 들여서 그 사령비, 그 사령부를, 들어올 걸 예상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질문했더니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휘통제부대입니다. 지휘통제부대이니 이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시설은 지금 여러 부지 중에 대상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대상지 중에 한 군데이고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도 지휘 통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나 그다음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건 이제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답변 드리면은 육공병여단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직선거리로 서희 아파트가 900m예요. 그리고 서희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서희 아파트 900에서 1km 정도 되고, 서희 아파트 2차, 그 옆에 지금 새로 아파트가 지금 네. 계획되어 있는 데가 800m 지점이에요. 네. 이 직선거리 800m 지점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좋다. 그럼 당신애들이 이렇게 확신을 하냐? 그러면은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자. 국방부와 아니면 합참과 포천시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신애들이 고도 제한을 안 하고, 재산권 피해를 없앤다.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양해각서를 쓰자, 합의를. MOU. MOU를 체결하자. 그렇게 자신하면은, 당신애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자. 그거는 저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는,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좋아. 이거를,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에 지자체에서 의견이 이러니,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부지 선정에 조금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못 놓냐? 응? 그 정도 조항도 못 넣냐? 아니, 그러니까 당신네들 부지를 검토를 할 때 검토 중.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원합니다라는 것도 못 놓냐? 그 검토할 수 있는 걸 검토를 못 하냐? 계속 몰아붙였더니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걸 검토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뭐 제가 뭐 우격다짐으로 받아낸 거고, 국방부에서 사실은 국방부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이래요. 일단 부지가 들어오고 하면은 하나하나 필요해서 시설을 넓혀가요. 먼저 들어오고 나서 사령부가 들어와요. 지휘 통제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제 효율적이지가 않아. 여기서 뛰어봐야 돼. 그럼 띄우는 시설을 만들겠죠. 띄우고 봤더니 야 여기선 좀 우리가 레이더도 필요해. 응? 이것도 시설에 집어넣고 하나하나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아파트와의 거리 1km도 안 되는 900m 지점의 아파트가 있고 800m 지점의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이게 사드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는 방어시설이다. 그렇죠. 사드는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사드가 격추시키는 방어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론은 지금 아시겠지만 드론은 화생방부터 시작해서 화학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공공연 드론 무신 드론 많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 보셨잖아요. 이게 공격시설이에요. 어제 훈련에서도 봤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건 공격용 무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유사시에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된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뭐 정제돼서 얘기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성으로 직접 즉답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시설을 더 많이 할 거래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시설.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시설을 많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근에 800m 지점에 민가가 있고 900m 서해 아파트 있고 민간에 아까 제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800m 민간은 바로 옆에도 있죠. 800m 거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지금 900m 지점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있고 근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니네가 방어시설을 만드는데 아니 어떻게 고도 제한을 안 하냐. 재산권 침해할 수도 있고. 재산권 침해 어떻게 안 하냐. 여기 이 부대를 둘러싼 여기에 방어시설을 만드는데 재산권 그다음 그 고도 제한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지하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대화를 하면 답답했어요. 안 맞는 거야, 다 말들이. 네? 그 답변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준비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 이런 자료 준비를 충분히 했다, 이런 느낌은 혹시 받았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은 사실 그날 온 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뭐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네, 스팽고에서도 그러더라고, 처음에 만날 때. 의원님, 뭐, 오늘 만남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만남? 아니면 어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은 듣질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고 갔죠. 근데, 예상하고 갔지만은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에다가 질의문을 보냈어요. 서면 질의서를.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이제 뭐 인지하고 있느냐, 뭐 협의한 적이 있느냐,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 3가지를 정리해서 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뭐 없다, 모른다. 그다음 올 때는 대응하겠다. 뭐 이런 뭐 답변이 왔어요. 다만 제가 우리 선출직에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을 아니면은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든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든 시민이든 저 같은 사람이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소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가 온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막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행정부대니까 뭐 재산권 피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방부와 합의하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안 하고 위험시설 안 들어오고 주의 통제만 하겠다. 내가 고도제한 안 하겠다.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지 마라, 불안감만 조성하지 마라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보도에다가 뭐 행정부대가 옵니다. 지역 경제가 좋아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다니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시민들은 뭐 진짜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뭐 시장님 실제 말씀으로도 그 기정사실화하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드론 사령부가 들어와도 뭐 큰 피해가 없을 테니 그걸 기화로 해서 포천시에 드론 클러스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드론 클러스터, 제가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론 클러스터는 항공우주국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거기도 다 국회의원 그 상임위 보좌관 부탁을 해서 그쪽 국회의원실에서 그쪽을 주선해줘서 거기 다 방문하고 왔어요. 방문하고 하고 후발주자니에요, 게다가. 한참 후발주자고요. 이 국방과 관련된 이 드론은 지금 이미 수년 전부터 저 장흥에서 하고 있어요. 장흥에서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방과 관련한 드론 클러스터가 그렇게 함부로 그런 드론 클러스터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단순하게 무슨 뭐 이렇게 촬영 뭐 이런 거만 뭐 그런 거겠지. 국방 그 방위 산업의 그런 것들을 뭐 드론 클러스터에서 할 수 하겠어요? 아니, 그런 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문단체부터 시작해. 뭐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합참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야, 활용해 줄게. 근데 저 알로 가. 저 신흥리.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 그 국방과학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거기. 네? 우리 좋은 자리 있네. 우리 포천시 그 창수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라. 거기는 이미 부지 확보 다 돼 있고 드론이 뜰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돼 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활용하겠다. 아니, 유치를 하면 아니, 그렇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니네하고 어떻게 유치를.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국방과 연구소와 그다음 드론 뭐 그런 거하고 맞아요. 다 어떻게 보면 한 틀 안에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가라. 그럼 뭐 그거는 뭐 좋은 제안. 좋은 제안인데 뭐 별로 뭐 내키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도 아시겠지만 69년 동안 육군단부지가 69년 정도 70년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현재까지도 있고 이걸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령부라는 것들이 하나 자리 잡으면은 통일되기 전까지 아니 통일이 된다 그래도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부대일 수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포천에는 이 시설은 굉장히 유해하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확신과 판단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는 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실 건지. 저는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면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합참에서 사령부를 지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지정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국방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뭐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뭐 얘기 들으면 이제 사드도 그런 어떤 수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정을 해놨지만 주민들의 의견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럼요. 어떤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뭐 이렇게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70년 전에 징발하던 때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있기 전에 뭔가 나서서 뭔가 하고 싶지만은
또 다른 갈등을 또 유발시키는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기초의원이고 저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정리해 주셔야죠. 더 영향력 있고 정보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 분들이 이걸 정리해 주죠. 시장이면은 시장으로서 우리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를 확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시의원이 가서 국회 가서 아니면 국방부 가서 합치겠습니까? 면담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면담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담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답변을 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장도 있고. 그 권한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야 될 책임자들도 있고 하나 걱정은 뭐냐면 국방부의 움직임은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들어온 사령부가 현실화 된다면 뒤늦은 대응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시죠. 하죠. 네. 당연히 하죠. 네. 다음 주면 뭐 개관식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번에 이제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한 9월 1일인가 아마 그 시행령이 이제 그때부터 그 적용되는 그런 날짜가 이제 9월 1일인가 될 거예요. 9월 달인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짜는 거예요.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부지 대상 중에 하나라. 검토 중이다. 여러 그러니까, 대상 중에 하나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육군단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투쟁을 했지만은 네. 이것도 잠깐 이거 좀 약간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죠. 네, 이거는 이물질이 들어오는. 네, 들어오는 건데 이거 들어오는 거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그렇죠.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러저런 카더라들이 돌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 그렇게 뭐 언론이든 진행을 해 왔으니까 그런 부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더 빨리 캐치를 해야지 우리가 움직인다. 네? 아니 캐치를 할 권한과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공개하지 않고 그걸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그렇겠죠. 절차상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네. 예, 뭐 제발 바라건대 오지 않는 게 가장 바라는 바고 온다 그러면은 시민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투쟁해 주시길 그분들한테 원하는 거죠. 네. 지역 경제 좋아진다? 아니 다른 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지. 들은 사령부를 데리고 와서 200명 뭐 300명 거기 산다고 포천이 뭐 천지개벽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그걸 명분으로 시민들 설득한다는 거는 저희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 이유는 배반적인 것 같아요. 군사 접경 지역의 희생의 기간 운운하면서 사실은 군부대 철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지역 경제를 붙이는 거죠. 그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대안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군사, 병력의 집중,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요. 얘기가 조금 우리가 결론 짓기가 좀 어려우니 이 드론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요.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에 그런 시행령이 오거나 또는 표면화돼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조금 더 좀 좋은 희소식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일동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얼마나 이 채널을 구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구독자 홍보, 5,000명. 그래서 홍보를 할 게 있어요. 음. 사실은 이제 요번에 그 저번 회기 때,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요번에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2회 추경,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을 2회 추경에 사업비 1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7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전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 대표공항이기도 했지만은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접종했는 거에 대해서 집행공무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집행공무원한테 이제 이거 실부서 이제 저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공무원은 지금 50세부터 무료 접종이에요. 시민은 65세부터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안 맞고 공정하지 않다. 65세까지 65세까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커요?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봐서 65세까지 간 시간이 필요한 거지 대상들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부터 뭐 쭉 대상이 있으면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한 2, 3년이면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65세 이상만 올라가니까 예산이 이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요거를 안정이 되면은 60세까지 내자. 60세까지 하면 한 2년이면 안정이 돼요. 그러면 안정이 되면 한 55세까지 내리자. 그럼 한 2년 정도면 안정이 돼요. 이게 왜냐면 대상포진은 50세부터 통계가 접수가 돼요. 50세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50세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기준이 50세니까 여기 안정이 되면은 50세부터 맞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세 이상 맞는 걸 보면은 들어가는 그 다음 년도 들어가면 49세가 50 왔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 65세로 기준한다면 64세인 분이 65세 맞는 그 비용이나 49세가 50세 맞는 비용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다. 단지 더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2년마다 한 5년의 접종 그 연령을 낮추는 작업을 할 때는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안정이 되지. 아마 우리 예산 추이를 보면은 그 초기 집행하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한 14억 정도가 그렇게 반영되는 아니죠. 이제 그게 또 내년에, 왜냐면 대상수가 원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게 소진되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은 제가 한 3천 명 정도 될 거예요. 3만 3천, 3만 4천. 이 정도 되면은 한 3년, 4년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14억 예산 곱하기 3년, 4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죠. 왜냐면, 첫 번째 연도에 많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연도에 많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다음, 그게 진짜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1년씩 올라오는 분들만 대상이 된다는 정도까지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5년을 내릴 수가 있다. 그게 2년 정도 안정화 작업이면. 그렇죠. 한 3년 정도 안정화 작업이 있으면은. 5년 정도 내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것들은 또 다른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죠. 준비가 필요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고 하는 그렇죠. 거죠. 여하튼 뭐, 깜짝 광고를 해주셨지만, 대상포진 무료 접종 65세,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성과, 우리가 선출직을 잘 뽑았다는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고요. 빨리 65세가 돼서 대상포진을 접종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대상포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는데 본인은 아직 60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60세가 아닙니다. 65세.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근데 이제 한 번 맞은 분들은 대상에서 빠져요. 왜냐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맞거나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요. 한 번 맞으면은 그게 이제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20만 원 주사를 합니다. 20만 원. 20만 원을 맞은 그 지인이 계신데, 어찌 됐든 포천 시민들은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이 65세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조례 발의는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올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계속 네. 이어가시죠. 네. 일동 도시가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정을, 우리는 이제 현재 우리 포천시 의견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은 포천에서 가평까지 지금 이제 국가 가스망 공사 계획에 따라서 네. 그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 한 40km 돼요. 네. 이 중에 17.4km가 포천시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 도시가스 관로, 이 도시가스망 사업 수혜 대상자가 가평인 거예요. 네. 근데 가평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포천에 17.4km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 근데 이 포천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게 이제 포천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포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은 그 고통을 감내하겠죠. 감수하고. 근데 포천 시민들한테는 전혀 이 공급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아예 빵입니다. 빵. 지금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1%입니다. 포천의 48%예요. 현저히 떨어져요, 포천이. 수도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지리적인 어떤 그런 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은 지금 화연 1동, 2동에는 빵 프로예요.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관습적으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뭐 일동 시내에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쓰다고 착각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전혀. 전혀 공급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제가 저번 때 시원을 할 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영중까지는 계획을 해서 네네. 뭐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47번도 라인에,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거를 계속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공급할 의지가 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오케이, 니네가 깔아주면 우리가 공급할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한 480억 원, 500억 원 들여서 지금 그 가스 공급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네네. 500억 공사. 근데 이 가운데에 포천부터 가평까지 도시가스망 공사가 계획이 돼 있으니,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간 지점에 서파 검문소에 정합시설만 만들어주면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제 정합시설 만드는 도시가스 회사가 거기서 따가지고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거리가 단축되고, 단축되고. 물론 이제 내천 지역이 있는데 내천 지역은 저수 타고면 되니까 네네. 정합시설을 만들어주면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요. 500억 중에. 네. 네.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가 해줘야 된다. 포천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왜냐면 그게 복지가 이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하기 위한 뭐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정작 그 취지에 맞는 게 우리 포천이거든요. 네. 47%, 48%밖에 안 되는 포천에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당연히 그럼 해줘야죠. 네? 산자부하고 그다음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산이 저희가 맨날 적자 보고, 저희 가스공사가 맨날 적자 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할 겁니다. 라고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99% 이상 된다. 예측하건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명분이 없어요. 도시가스 공사라는 회사 자체는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없다? 그럼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 한국 도시가스 공사 임원들의 연봉이 30% 이상 올랐어요. 네. 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네. 임원들의 그 임원의 연봉은 30% 이상 올리고 그렇죠. 시민들한테 본인들 도시가스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게 도시가스 맞아요. 도시가스 보급하기 위한 공사 아닙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없다. 아,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 사람들이 접근한다면은 뭐 시민들과 뭐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6월달에 군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원래 4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공무원 이번에 행감에서 이거 지적했던데 너무 답답해요. 이거 지금 이렇게 급한 게 없죠. 4월 17일 날, 4월 18일까지, 4월 19일까지죠. 4월 19일까지 경기도에다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데, 네. 3월 중순에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고, 그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을 할 테니, 날짜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한테 4월 6일인가? 4월 며칠 통보를 했어요. 네. 4월 5일인가 6일인가? 제가 인지한 게 4월 6일이니까. 네. 그럼 그때 뭐 때문에 농번기 아닙니까? 한참 바쁠 때. 네. 그럼 20일 동안 뭐 했어요? 집행부가. 아니, 집행부 공무원과 가스공사가? 아니, 가스공사 직원이 분내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 주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근데 20일이 지난 후에 20일인가? 12월인가? 지난 후에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 때문에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못 얘기하고 못자리 하고 바빠 죽겠는데, 응? 이거 끝나고 합시다. 그러니까 6월달에 한 거야. 6월달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참. 응? 안타까운 일이네요. 6월달도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거지. 다 정해지고, 이제 지금 군내면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산탑 문제가 생겼어요. 네. 방산탑이 직도 1위에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장님을 만났어요. 2리 이장님하고 3리 이장님하고. 자, 이장님 여기에 들어온다는데 주민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실 거예요? 그럼 면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뭐 전달한대. 좋아. 뭐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저는 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그게 요번에 4월 17일 날 우리가 건의문 갖다 냈죠. 그렇죠. 4월 18일 날 경기도에다가 그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네. 의견서에 뭐라고 써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동, 2동 화연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뭐 전무하니 이쪽에 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종합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보냈어. 4월 18일 날. 근데 정작 직도 1위 주민들에 대한 건 안 보낸 거야. 여기, 우리는 방산탑 여기에 우리 마을 한가운데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저 300km 옮겨달라. 아, 거기에 뭐 첨부할 수 있었는데 별개로. 아니, 그 해야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서를 보내야죠. 그 다음날이라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따져 물었죠. 여기 주민들 의견 반영했어요? 그냥 반영했대요. 아니, 문서에는 없는데 어디에 반영했어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해서 그게 의견이 전달이 돼요?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문서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의견을 구두로. 구두로? 그쪽에서 계속 협의 중이래. 야, 참,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왜냐면, 몰라,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보시고 공직자들 보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어떤 공무원이 방산탑이 크게 유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이제 뭐, 직책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래서 뭐 주무관이라 할게요, 그냥. 성만 얘기해. 아니.
아니, 주무관님이라 할게, 그냥. 주무관님 집에 옆에 들어온다고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말을 못 해. 단언컨대 축사 옆에 이사 갈래요? 그러면 전부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조금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절차를 위반하고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 왜 능동적으로 하질 못하느냐.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야. 적극성이 뭐 잠깐 결여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 뭐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20일 만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 이게 법적으로 뭐 이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우리는 주민 설명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전달만 해주면 되고,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하루 만이냐, 한 달 만이냐, 그거는 뭐 법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시급한 사항을 빨리빨리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우리 자세,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 근데 이게 조금 그렇게 능동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급함이 그 담당 공무원의 시급함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그 서명받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 최철 기자님 옆에서 봤잖아요. 네네. 제 느낌은 싫어해,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를. 네. 주민들이 그거 내는 거를. 네. 왜 그럴까?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방산탑하고 다르게 좀 더 빨리 또는 좀 더 근거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그 명시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담당 공무원과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요. 뭐냐면은 드론 사령부, 그다음 가스망, 이거는 이제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건 뭐 한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뭐 안 가고 아니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아니, 우리가 이 가스 공급망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시민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 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인정하죠. 그렇죠. 다 인정. 네, 인정하는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뭘 줄래라고 요구하는 거죠. 달라 이거죠, 우리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민주화된 시대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슨 군부 독재라든지 요새는 뭐 다른 독재도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화된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어야지, 이걸. 네네. 아니, 좀 이용해 먹는다는 표현은 네. 좀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략으로 써야죠. 그럴 필요가 당연히 있고. 드론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사접경 지역, 경기 북부에 늘 희생당하고 제한당하고 했었던 오랜 관습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정량화돼 있고 절차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쪽은 참아내는 것이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시민의식이. 네, 뭐 그렇죠. 시민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같은 생각, 저도 가끔 공감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 민주당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 뭐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이 진보적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죠.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고, 능력을 좀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은 아까 이 시민의식 고착 이런 것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뭐 지금도 잘 살았는데 야, 아니면 나 때는 말이야, 네. 뭐 더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이죠.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의 나를 더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불편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은 본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에이씨, 좀 뭐야, 뭐 맨날 데모하고 뭐 시위하고 그런 거를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거를 얻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도시가스 문제도 굉장히 그 굿뉴스, 좋은 소식들이 막 너무 기쁜 이야기들을 나눌 줄 알았는데 그 도시가스를 얘기하는데도 좀 뭔가 찜찜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6월에 이 공청회요? 시민설명회? 네. 진행이 주민설명회를 어렵다는 걸로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6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저는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야 된다. 그렇죠. 불만이면은 표현해라. 네네. 그걸 함성으로 표현하고, 네네. 퍼포먼스로 표현해라. 그렇죠. 옛날처럼 뭐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가 막 피해를 감수하고 인정하자. 이게 아니라, 나 불만이 있다. 네.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장됩니다. 쪽팔리고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그래서 6월에 있으면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집들이 주민들한테도 했고, 이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프랭카드 걸어라, 불만이면. 걸어놔야죠. 근데 안 하시니까. 1, 2동 하연 쪽에서는 그날, 주민설명하는 날 표현해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반영되게끔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뭔가를 이렇게 뭐 조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자칫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저 연이은 저게 사람들은 말이야 이게 뒤에서 뭐 이렇게 쑤셔가지고 뭐 말이야 이게 뭐 뭔가를 조장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서 안 하고 시킨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단지 저는 큰 틀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포천 시민들이 혹시 그 일을 나 대신 해달라고 시의원들을 뽑아놨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그러시면은 굉장히 곤란한데요. 아니죠. 네. 존경하는 어떤 분이 포천시 인문도시를 이렇게 표현한 걸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인문도시라 함은 시민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연재창 의원이, 임종훈 의원이, 김영규 의원이, 손세화 의원이, 안혜경 의원이, 조진수 의원이, 서건석 의장이 대신 모두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때 시의원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돌아온 토크쇼에서 연재창 부의장, 연재창 시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멋있네요. 아쉽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매주 시리즈로 돌아올 테니까 꼭 한번 경청해 주시고 다시 보기 하면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러면 꼭 연락 주십시오. 공들인 TV가 준비했고요. 연현님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오래간만에 2월 달에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오늘도 사실은 뭐 우리 골프장 얘기 이제 골프장 우리 그 영중에 네네. 네, 그 얘기도 잠깐 하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저의 생각과 또 지금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좋고
이런 자리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과 포천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좋은 채널을 만들어줘서 우리 최철규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저와 같은 생각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선출직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최철규 기자님이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6대 포천시의회에서 연재천 부의장의 그 활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때 5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했고, 시민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포천시의회 시청 안에 들어있잖아요. 저녁 늦게 한번 포천시의회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포천시의회가 포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텐데, 밤늦게 의원실이 불 켜져 있는 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15만 포천 시민들을 대신해서 포천시의 행정이 올바른지를 꼼꼼히 짚어봐야 될 7명의 포천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6월 초에 있을 6월 3일부터인가요? 행감은 6월 8일부터입니다. 6월 8일부터 행감에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시의원들이 밤새서 공부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천시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지적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돌아온 토크쇼에서 만난 연재천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